자, 시장의 흐름 하나 잘 놓고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 지금 농담이 아니라 지금 순간적으로 소름이 쫙 돋았는데, 지금 매우 좋은 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위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왜냐면 편입하신 그 비중에 따라서는, 나는 수익이 안 나는데라고 이제 위축돼 있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당연히 계신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이게 주말 원고인데, 금요일자 그리고 주말 원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원고 지금 한 번만 더 올려줘 보세요. 1시 방송 원고. 쭉 보시면은 계좌를 제가 위에다 올려놨나 밑에다 올려놨나 모르겠는데 한번 쭉 볼게요. 뭘 보려고 하는 거냐면 계좌 포트폴리오를 한번 좀 보자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의 그 기준에서 많은 욕심이 있지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뭔가 내가 이제 그 새롭게 가입하신 분들도 계시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나는 뭔가 내가 여기서 한번 제대로 좀 해보겠다, 수익 좀 내보고 싶고, 이 좋은 장에 윤정두가 그렇게 좋은 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좋더라. 보니까 결국은 시장 무지하게 좋더라의 기준인데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럴 때일수록 좀 돌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첫 술에 배부르겠다 생각하시면은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도 안 되고 힘겨우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자, 보시면 이게 검은 색깔 선이요, 일본 증시거든요. 일본 니케이 지수. 일본의 토픽하고 토픽 지수하고 니케이 지수 둘 다 33년 내 사상 최대치 고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2020년부터 2021년도 기준에 우리나라가 3,300포인트를 찍고요. 유럽이나 일본도 고점이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 고점이 됩니다. 그리고 22년 1월 달까지 사실은 미국이 이게 종가선 차트라서 꺾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까지가 다 고점으로 형성이 돼요. 어찌됐든 일본 쪽의 경우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훌쩍 넘기고도 그 이상입니다. 유럽의 경우는요, 유럽은 초록 색깔로 표시를 해드릴 건데 이게 이제 프랑스 까크예요. 영국의 FTSE가 먼저 사상 최대치 고점을 치고 올라갔고, 그 다음 프랑스 까크, 그 다음 독일, 유로스탁 전부 다가 사상 최대치 고점. 다우지수는 어느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3,000포인트 위쪽에 놓여져 있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요 자락, 여기가 3,300이고요. 사실상 3,000포인트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잖아요. 그 디커플링입니다. 그럼 어느 시점에서 못 갔느냐부터 따져봐야 돼요. 그게 이제 지난해 9월 말 10월 달이 저점이에요. 글로벌 증시가 다 똑같이 저점을 찍죠. 9월 말 10월에. 그러고 나서 유럽이나 일본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못 갔어요. 물론 미국도 이제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좀 쉬어갔죠. 근데 미국의 랠리는 그 앞전에 이미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었고, 글로벌 증시는 똑같은 제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제한적으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탄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국내 증시도 최소 범위는 3,000을 넘기고 있어야 되고 3,300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래간만에 2,600을 넘기다 보니까 이제 와서 2,800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라는 거는 엄청 단순합니다. 뭐냐면 외부에 계신 분들 이거 다 오픈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그 VVIP 회원님들은 충분히 느끼시죠. 근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못 느끼시는 게 뭐냐면 외부에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하고 외부에 계신 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우리의 주력 기준에서 포트폴리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수하고 전혀 달라요. 지수가 못 간다고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 포트가 못 가냐, 그러지도 않고, 지수가 폭등을 한다고 해서 외부에 갖고 계신 분들의 종목이 폭등하냐, 그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우리 정도 기준에서는 지수에 연동되는 폭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현재 기준에 놓고 보실 때 일단은 시장 지수라는 자체에 영향을 주는 쪽이 대형주인데, 대형주라는 거는 유가증권 시장 800개 종목에서 100종목이 대형주예요. 시가총액 순위 1위부터 100위. 예전에는 자기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지금은 이제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로 바뀐 지 꽤 됐어요.
그게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10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이 시세 강화가 나오면 금방 움직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600포인트대인데 지금 2630이란 말이에요. 2630인데 3300이 최고점이잖아요. 700포인트 오른다고 치면 30%가 안 돼. 25%? 25%라는 거는 대형주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5월 이후에 33% 올라와 있어요. 시가총액 3위가. 근데 체감 온도는 안 좋아요. 외부에 있는 분들의 체감 온도는 우리처럼 하이닉스 또 IT 또 자동차 그리고 2차 전지 또 개별 기준의 대형주 기준에서 수익 이렇게 가져가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냥 여전히 지금도 2차 전지에 묶여 있는 분들의 경우 노복 관련주 연초에 강했던 종목에 묶여 있는 경우는 지금 뭐 수익이 아니라 또 오히려 손실이죠. 결론적으로 지수 3000포인트 3300 가는 거는 누가 들어올려요? 주력주 대형주가 들어올리고 그중에 IT 쪽의 시가총액 비중이 2차 전지도 IT로 분류가 됩니다. 42%예요. 그쪽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쪽 비중을 기본적으로 맞춰놓고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내 계좌가 내 자산이 실질적인 계좌 수익을 내주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종목 하나 반짝해서 뭐 상한가 종목 우연찮게 잡아냈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높게 잡아요. 그죠? 높은 가격에 뭐 상따 쫓아간다고 잡아놨다가 찔끔 수익 나고 계좌는 크게 마이너스 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력주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먼저 제대로 설정을 해놓고 대처를 하면 나머지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시장은 뭐 더 깊게 얘기하면은 안 되니까 시간이 다 뺏기니까 이것처럼 그냥 글로벌 증시의 강한 흐름을 우리가 1월 이후에 제대로 못 따라붙었다. 여기서 9월 10월 저점 찍고 돌릴 때 기준에서 초기에는 일본 이제 동반적인 흐름이 일부 있었다면은 그 이후의 흐름에서 1월 이후에 조금 밋밋했다. 4월 달에 잠깐 한번 반짝했다가 이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흐름입니다. 밋밋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디커플링 상태를 해소할 것이다. 이 정도까지 해석하면 돼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을 이제는 바통을 유가증권 시장에 잡아가면 되고 코스닥 시장도 거래대금 지금 뭐 다시 살아나주면 됩니다.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 20조 수준까지 올라왔었잖아요. 18조까지. 그러니까 유가증권 시장의 이런 흐름들 추세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그리고 그 1조 이상짜리가 250개 이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포트를 짜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닉스를 설정을 해요. 적자인데 왜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소형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 논할 부분이 아니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하이닉스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 그게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 부분까지 인수해서 그 점유율이 그러니까 D램 쪽과 낸드 사업 부분까지 그리고 지금 자산 가치 대비해서 PBR이 1배 수준, 1배 초반 굉장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자산 가치 수준에 따른 프리미엄은 다 어떻게 할 거야? 세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이제 엎치락 뒤치락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는 유일한 분단 국가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갖고 있는 상태에 PBR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저평가는 저평가라고 해석을 하셔야 돼요. 실적 부분이 이제 바닥 찍고 돌릴 수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 굉장히 큰 적자다 하는데 아니에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2년에 26조씩 올렸어요. 2년에 26조. 그러니까 1년에 한 13조씩도 올렸단 말이에요. 충분히 뭐 그렇게 개선될 수 있을 걸로 해석을 하는 거고 당장 내년의 전망치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9조에서 그러니까 영업이익 마이너스 10조에서 4조로 엄청난 개선과 그리고 이거는 컨센서스는 계속 상향되겠죠. 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지금 20만 원 이탈돼서 무겁게 올라가는 자동차, 현대차, 기아 부분에 우리 완성차 기준을 현대차로 지금 꼽고 있어요. 우위를 놓고 설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현대차여도 충분하다의 개념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2억 1,300만 주짜리였는데 주식수가 좀 줄었어요. 이익 소과 그랬는지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2억 1,150만 중가로 줄어들었는데 시가총액이 말도 안 되죠. 턱없죠.
에코프로 BM 날라가라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 합치면 지금 현대차 시가총액보다 큽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업이익 순이익을 내는 삼성전자를 올해는 앞질릅니다. 삼성전자 일시적으로 이렇게 급감을 해서 그런 현대차를 그들이 넘어서고 있다. 그들이 거품이다. 그러니까 폭락해야 된다. 그거는 싫어. 걔네들이 폭락해서 분위기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을 내는 쪽에 시가총액이 당연히 올라가야죠. 그래서 우린 주력을 어찌됐건 자동차와 IT에 집중하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준의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원래는 SK이노베이션인데 그쪽은 조금 차별화돼서 움직였죠. 근데 지금 이제 SK그룹주가 좀 아이테크놀로지나 이런 쪽이 긍정적으로 추세를 잡고 있어요. 어쨌건 요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LG화학을 주력으로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LNF 이런 쪽의 기준에서는 포스코 퓨처엠을 주력으로. 그렇게 해서 2차 전지 쪽의 기준은 LG화학을 필두로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변동성 매매를 들어갈 때는 이제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가 지금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안 들어가요. 그 오늘 기준에 이제 포스코 퓨처엠을 코스모 신소재를 좀 넣어놨는데 내일 봐서 마지막 이제 10%로 분할 매수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비중을 채워서 대처하는 걸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극대형 주요도 안 보는 쪽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 프리미엄이 높다 여전히.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얘가. 그래서 시가총액을 유지할 뿐이지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IT, 자동차, 2차 전지 그 비중 조절만 좀 잘해 나가자.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작년 그 바닥 찍은 게 9월 말 10월이잖아요. 10월 초. 그럼 10월 이후에 글로벌 시장 모든 쪽이 메이저들의 수급이 살아났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누굴 많이 샀느냐 했을 때 이제 하이닉스, 그다음에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빠져 있는 거는 그 기관 쪽이 일부 매도가 있어서 그래요. 여기는 지금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의 순이거든요. 쌍끌이 매매 기준에 작년 4분기 이후에. 그래서 하이브라든가 Y젠터 이런 그 엔터주들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 우위에 있긴 해요. 내일장 공략주로 또 다시 넣을 거고. 근데 여기는 이제 12조짜리에 4천억이라서 퍼센테이지 비중이 그렇게까지 월등하진 않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루트로닉은 이제 매각의 기준이라 얘는 의미가 없고. 결론은 IT 위주 그리고 실적주에서 선별적인 매집이죠. 올해는요. 올해는 뭐 상승을 초월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뭐라 그랬어요? 얘는 시가총액 이제 2위인데 시가총액 120조 감안했을 때 이제 1조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도 유통 물량이 81.84%가 LG화학 거라서 외국인과 기관들 지분 빼면은 유통 물량이 없는 애인데 거기에 또 1조다. 이건 굉장한 거죠.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게 다 묶어서 IT입니다. 2차 전지도 IT. 포스코 퓨처엠도 비금속 광물에서 IT로 사업부가 변경됐어요.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의 분류 자체가. 그리고 보시면 IT.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이브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수준 둘 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입니다. 어찌됐든 IT하고 자동차의 매집이 상상을 초월한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3위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니 금액 기준으로 2조 1천억이면은 또 매수 수량 기준으로 2,100만 주, 2,200만 주면 7억 2,800만 주에서 3% 가까이. 근데 외국인 지분은 얼마냐? 51.7%로 최근에 다 외국인 위주로 많이 샀죠. 51.7%로 49%에서 한 2% 증가했어요. 유통 물량이 없어요. 외국인 지분이 51.7, 대주주가 34. 그리고 기관들 지분 빼면 개인들 갖고 있는 물량이 없고 개인들 물량은 대부분이 중기 추세죠. 그러니까 메이저들의 시장 시각에 따라서 방향성이 나오는 종목이지 뭐 동학개미가 샀네, 동학개미가 피는 물을 잃네, 그래서 못 가네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리고 특히 이제 더 수급 논리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준도 2억 1,300만 주에서 조금 줄어서 2억 1,100만 주라 그랬잖아요.
주식수 얘도 만만치 않게 산 거예요. 2억 1천만 주에 5% 이상 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730만 주니까 3% 이상 산 거 아니에요? 3.5%. 얘도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품절주를 소형주 양지사 이런 데서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 결론적으로 이렇게 매집이 들어와 있으니 올해 40%, 올해 50% 이상 오르고 지금 눌린 거예요. 그냥 막 대바닥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LG전자 올해만 50% 이상 올라왔어요. 그리고 눌려 있는데 지금 뭐 최고점 수준이죠. 그러니까 얘네들만 잘 채워놨어도 수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시장이 농담이 아니라 3,000, 3,300 넘긴다고 보니까 들어오신 거잖아요. 최소 제가 볼 땐 9월 달까지 3,300 넘길 수 있다고 봐요. 왜? 유럽이 사상 최대치, 또 일본이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니까. 당연히 저는 넘길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주식을 하시겠다라는 거지. 아니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주식을 하시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장도 안 좋은데 나 혼자 윤정두가 주식의 신이니까 단타 쳐서 어떻게 수익 내볼까 하고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놓고 볼 부분은 22년 하반기 포트에 6월 말에 종가, 작년 6월 말에 종가. 과연 이 종목군들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셨고,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은 절대 이 종목 안 쫓아왔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방안에서는 어때요? 이걸 그대로 쫓아오신 분들이 이 수익 150% 수익을 낸 거예요. 에코프로가 수익 다 내준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에코프로 우리는 작년 정확히 7월 14일 날 들어가요. 얼마? 7만 원대 중반. 왜 7월 14일이냐? 7월 13일 날 시간을 상한가 갑니다. 실적 모멘텀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실적은 에코프로 BM이 낸 거고 얘는 지주사 성격이었어. 근데 가벼움이 얘가 더 가볍다 보니까 왜? 2,500만 주 수준에 그 당시에 7만 원대. 그럼 얼마예요? 7만 원대 중반 잡으면 8만 원이라고 잡아줘도 2,500만 주면은 1조 뭐 얼마 2조? 2,500만 주 곱하기 8만 원 2조뿐이 안 돼. 1조 몇천 원이었어. 그잖아요. 지금 20조 넘긴 애가 그 당시 기준에 2,500만 주 곱하기 8만 원 해줘봐야. 근데 7만 원대 중반이었다. 그게 얼마? 15만 원 겁니다. 그러니까 전량차익 실현 4번, 재편입 3번, 마지막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10월 중순에 포스코 퓨처엠으로 옮겨왔고, 그러한 매매를 전혀 포함 안 시킨 거예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2월 1일 날이 11만 9천 원이에요. 저점이. 에코프로 BM 8% 오른 날. 그리고 2월 7일 날 15만 원에서부터 22%인가요? 그 꼬리 달고 내려오죠.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또 재편입. 운이 좋아서 얘 하나 잘 갖고 와서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작년 11월 달까지 2차 전지 비중을 LG화학, 에코프로 해서 뭐 35% 비중뿐만 아니라 50%까지 금양이나 이런 종목 싹 다 매매를 했잖아요. 우리가 50%까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서 추가적인 기준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기준에서 이제 10월 기준이니까 9월 말 종가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11월 말부터 12월 1월까지 해서 50% 전후까지 비중을 채웠던 2차 전지를 급격히 줄여요. 급격히.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비중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는데, SM 같은 경우에는 14만 7천 원의 전량차익 실현한 거를 그걸 여기다가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그냥 그대로. 작년 9월 말에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종목을 편입을 이런 비중으로 편입을 하고도 이 계좌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즉 아니 에코프로만 몰빵하게 해주시지. 그렇게 해서 대박 내고 또 하고 또 대박 내서 또 하고. 응? 그래 안 그래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요 기준이 그냥 우연찮게 뭐 설정되는 수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우연찮게 그 종목군들 수익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이번에도 고점 다 놓쳤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에 들어간 물량은 손절을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물량을 비중을 확 줄이잖아요. 그 11월, 12월, 1월 기준에 보시면 2차 전지 비중은 이미
LG화학이 15%, 포스코퓨처엠이 4.5%, 19.5%까지 줄인 거예요. 공식적으로 35%씩 갖고 있던 거.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이제 이 포트 이외의 금양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의 변동성 매매 아예 안 들어갔죠. 포스코퓨처엠까지도 17만 6천원까지 밀렸단 말이에요, 연초에. 그래서 진짜 계속 차익 실현, 마지막 물량 손절을 우리가 억지를 부리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러면 도저히 힘드시다, 벅차다, 2달 이상을 갖고 오니까 그러면 마지노선 17만 6천 원 설정하고 거기 이탈되면 그러면 그때 정리하더라도 가져갑시다. 결국은 그 1월 26일 날 테슬라의 반등이죠. 테슬라가 67% 빠졌어요. 글로벌 시장 5위, 6위, 미국 시장 5위였는데 67%. 우리나라 2차 전지 그나마 안 빠진 거예요. 덜 빠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와서의 흐름이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거죠. 근데 2월 이게 이제 1월 포트잖아요. 그럼 2월 포트의 비중은요. 19.5에서 급격히 늘리지 못했어요. 왜냐면 말일날 설정 범위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5.5%뿐이 안 늘린 거야. 말일날이니까 1월 말일날 포스코퓨처엠만 1월 26일 날 14.2 올라오고 나머지 2차전이 못 갔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사람 말도 없었고 다 팔라고 했었고. 근데 우리는 이미 팔아놨기 때문에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요게 이제 점점 늘어납니다, 비중이. 그렇게 해서 이제 뭐 3월 포트 기준에서 포스코퓨처엠과 LG화학 해서 27%, 그 다음에 에코프로까지 해서 33%, 34% 이렇게 비중을 늘린 거죠, 더. 그리고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는 기준이에요.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기준. 그러니까 고점에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이 그 기준이 아니라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2번 차익 실현했습니다. 전량 차익 실현을. 그래서 1월 31일 날 23만 4,500원 찍고 밀릴 때, 음봉일 때. 두 번째는 4월 19일 날 42만 2,500원 찍고 밀릴 때 전량 차익 실현. 그죠? 그리고 재편이. 그러니까 지금 그 기준점을 잘 설정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는요. 에코프로는 차익 실현 재편입 50만 원에도 편입 이렇게 했죠. 다들 겁낼 때에도. 왜? 그땐 거래대금이 하루에 2조 6천억씩 터질 때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최근 거 보시면 5월 달에도 방송에 항상 갖고 나가요. 5월 말에 이 포트를 채웁니다. 이때 당시 기준의 포트폴리오의 기준에 현대차와 하이닉스 비중을 20% 기준으로 15% 그리고 20%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IT 기준에서는 이렇게 하이닉스와 LG전자 기준으로 그래서 자동차와 IT의 비중을 얼마? 자동차와 IT의 비중을 45% 그리고 실질적으로 50% 이상까지 채운다. 자동차와 IT의 비중을. 2차 전지 가볍게 해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오히려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등락률이 굉장히 커졌고 IT 뭐 충분하게 5월, 6월 기준에 엄청난 수익을 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좌가 8.24까지 나온 거예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그 미련도 있고 욕심도 있지만 오히려 5월 말 기준에 6월 포트에 2차 전지를 확장을 안 시켜요. 막 에코프로가 막 반등 나오고 그래도 에코프로 50만 원에서 막 69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지금. 반등이 나와도 비중을 오히려 줄였어요. 5월 달 30%에서 25%로 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래 대금이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에코프로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거래 대금 안 나올 때는 한 2천억 이하까지도 1,700억. 포스코 퓨처엠도 이제 다시금 40만 원대로 올라왔자 40만 원대를 넘겨야 되잖아요. 지금 종가가 오늘도 이제 뭐 39만 원대 중반까지 왔다가 밀려가지고 38만 8,500원인데 일단은 무리수 두지 않아요. 여기서 투권 들으면 42만 2,500원 신고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거래 대금이 최소 1조 전후가 터져야 돼, 최소. 그렇지 않으면 막연히 고점 넘길 거다 이렇게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지금 기준에 포스코 그룹주 일부와 그리고 코스모 그룹주 그리고 SK 그룹주의 2차 전지 기준 그런 쪽은 거래 수반되고 추세가 나오면 그때는 뭐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한다.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죠. 자, 그러면 일단 그 시황하고 간단한 시황하고 포트폴리오
설정 기준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렇게 올려드렸을 때 뭐 마지막으로 다시 보시면은 계좌 수익 범위가 8%, 이번 달 기준에 4%인데 이달 말까지면은 계좌 수익이 한 10%는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우리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새로 가입하신 분들, 또 외부에서 이제 보시고 새로 가입하시려는 분들, 그 기준에 이 포트를 그대로만 채워도 제가 판단할 때는 뭐 이수베타시스 너무 올랐어요. 아니야. 이렇게만 채워놔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된다? 자동차 쪽에서 충분히 이번 달 기준에 24만 원은 못 가겠어요? 저 24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금요일자 종가 기준들이거든요. 하이닉스는 추가적으로 뭐 10%못 오를 것 같아요. 오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주력에서 조금만 움직여줘도 계좌 수익. 꿈들은 나 상한가 잡고 싶어요 하지만 실질 계좌를 다 까보면 한 달 수익이 또 보름 수익이 마이너스이신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꿈은 상한가야. 그래 막 상한가 쫓아다녀. 근데 계좌는 마이너스야 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드릴 것 같지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력주 채워 놓으시고 그리고 그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딱 좋죠. 주력주 채워 놓으시고 이렇게 또 설정 잡으시고 그리고 변동성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서 좀 흔들리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매번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쪽 뭐 매번 흔들리나? 처음 접근한 때 범위 대비 IT 쪽의 경우에도 수익.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손실 범위가 좀 있고 크신 분들도 있지만 충분히 뭐 이겨낼 수 있는 추이 추세. 그렇게 이제 전체 시장의 흐름을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 이 종목 검색기 쪽도 같이 이제 놓고 보시면 이 정도 하고 한번 끊어놓고 종목별로 하나씩 다시 자를까요? 일단은 그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상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문자가 안 나갔거든요. 그거는 뭐 투자 경고 주의 설정돼 있어서 그렇게까지 해서 문자를 드리기는 버겁고 오히려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문자 드리고 오늘 편입하신 분들의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주가 한 2, 3% 밀려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목표 주가 훌쩍 다 넘겼죠. 3차 목표 주가도. 그래서 어쨌든 뭐 차분히 대처하면 되는데 좀 아쉬운 거죠. 뭐 오늘 뭐 이수 스페셜티 상한가 쭉 뭐 이렇게 하면서 실질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야 종목 검색에 포착되고 13% 급등 마감 쭉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또 코스모 신소재도 들어간 단가보다는 오늘 들어간 단가보다 눌려져 버렸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수익 종목에서 조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세요. 들어오시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어떻게 넣으시냐면은 뭐 종목 검색기 포착된 것의 순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이것도 여기 보시면은 이쪽은 아예 안 박혀 있죠. 뭐 어찌 보면 이 디자인 작업하신 분이 정신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손에 조금 이끄셔야 되고 여기도 좀 누적 수익이 이제 좀 제한적인데 이 부분도 엑셀 파일 달라고 그러죠. 본인이 다 넣어버리시면 돼요. 저쪽에서 원고 나오기 전에 원고 나오는 거 기다리다가는 힘드시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수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적적으로도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선배분들 수익 올려주신 것도 어마어마하고 고객분들께서 올려주신 거. 그러면 얘가 이왕이면 상한가고 그럼 제일 위에 있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로텍 27%긴 하지만 그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를 위로 넣으시고 거기에 뭐 상승률, 등락률 순위대로 좀 넣으시고 그리고 뭐 이수 뭐죠 그 프로텍 시가총액 4,500억이잖아요. 이런 건 아예 문자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교육용이고. 근데 문자도 안 나가고 교육용입니다. 시가총액 작습니다. 한 종목이 타이틀로 있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요거 들으셨어요? 모니터링 하신 분들? 이왕이면 순서 부분을
현실성 있는 부분, 원래는 뭐 이수페타시스가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가장 현실성 있는 종목입니다. 실질 매매 사인 나갔고 매수를 했고 여러 가지. 지금 듣고 계세요?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기준으로 수정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최근 들어서 막 변화가 크게 나오죠. 이스페셜티 케미컬, 이스페타시스 이런 쪽에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은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접속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장 큰 기준은 그거예요. 오늘도 이제 그 시황하고 종목 그 포트폴리오 구성에서 조금 제가 횡설수설한 거는 옆에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옆을 자꾸 본단 말이에요. 저희 쪽 뭐 업무 내용도 보고 뭐 여러 가지. 그래갖고 막 얘기하다가 끊기고 혼란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까의 기준인데 글로벌 증시가 원체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에 맞는 시장의 지수가 당연히 3,3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 거기에 맞는 대형주를 편입하자가 아니야. 어떤 종목이 시장을 주도해서 갈지, 지수를 견인해 줄지. 자동차 IT, 그리고 뭐 2차 전지든 개별 실적주에 대한 기준이든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쪽. 그렇게 분류해서 계좌 수익부터 내자, 그리고 계좌 수익을 낸 이후에 이런 변동성 종목에서도 수익을 잡자. 이 변동성 종목은 지금 오늘의 기준에 어떤 기준에 설정을 잡아드린 거죠? 그죠? 이수 스페셜티는 오늘 이제 검색기는 안 나왔지만 기존에 검색기에 나온 기준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검색기에 오늘 뜬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색기도 받아가시고요. 유료 회원님들은 특히 교육 자료 꼭 다 달라고 하세요. 교육 자료. 그렇게 해서 22년 거, 그다음에 23년 거. 그다음에 우리 디자인 하신 분 지금 뭐 정신하여가 하나도 없으실 텐데 이것도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그럼 업무 보고일지에다가 넣어놓으세요. 나중에 기억나실 때 하면 되니까. 23년도 2월달 교육 내용을 여기다 하나 더 넣자 그랬죠. 그렇게 해서 교육 자료 다 달라고 그러세요. 2023년, 22년 전체로 따지면 100시간 이상이 되는데 핵심적으로 보실 거는 23년도 거 4시간, 그다음에 22년도 거 25시간. 요거 보시면 우리나라의 1등 전문가 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연락하시고 합류하십시오. 뒷부분에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군 그리고 내일장 공략주 위주에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방송 원고 기준에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13일자에 두산에너빌리티, 코스모 신소재, 이스페타시스, 레이크 머티리얼즈, 하나 마이크론 해놨는데 이 종목을 묶어서 한번 다 보고 그리고 종목별로도 한번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고도 쓸게요. 아시겠죠?